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일본 인기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1위 자리를 뺏은 명작 K-드라마라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속에는 991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 뉴스에 가스라이팅 되었다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가 일어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유독 내란 수계가 정권을 잡은 후에 우리나라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식을 전하는 해외 반응 채널 또한 90%의 유튜버들은 모두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 국가에서 우리 드라마가 인기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1위를 했다라는 영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3대 가짜 뉴스를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일본 손흥민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은 거의 5년 전부터 매일매일 망해가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태풍과 지진으로 벌써 10년 전쯤 나라가 없어져야 합니다. 손흥민은 지금쯤 1000번쯤은 이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많을까요? 저는 참고로 일본에도 중국에도 지인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팩트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풍과 지진으로 난리가 났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팩트체크를 하면 99%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아주 일본은 평온합니다. 또 중국이 부동산으로 완전 폭망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또 바로 팩트체크를 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락폭 정도의 체감 정도 이슈입니다. 손흥민은 하루에도 몇 개의 이적을 하는 가짜 뉴스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하도 잘 속다 보니 아랍어로 된 유튜브가 경기도 하지 않는 토트넘 경기를 가짜 영상을 올리며 한국인을 억울해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은 가짜 뉴스에 가장 잘 속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 보여서 씁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들이 팽배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란 수기가 정부를 잡고 더 심해졌는데 내란 수기 정부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유튜브는 오죽하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핵폐수는 안전하다, 미국에 도청을 당한 게 아니다, 최근에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심지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이들은 그야말로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고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니 유튜브는 당연히 더한 가짜 뉴스를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991배들이 법원에 습격해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 저항권이니 괜찮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내란 수기를 도와줄 것이다, 내란 수기가 돌아오면 법원 폭동자들을 사면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 고문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달해도 괜찮다는 유튜브 환경이 우리 사회를 폭력적인 991배들과 계엄을 해서 독재를 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은 괴물들을 계속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전하는 유튜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2의 내란 수기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독보적인 1위를 했던 사랑의 불시착을 누르고 1위를 한 K-드라마가 탄생했다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순위를 보면 대부분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래스를 꼽았습니다. 이 두 드라마는 일본 넷플릭스에서 거의 3년 동안 탑10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설문조사는 이 인기 판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CJ ENM 드라마가 일본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 e-러닝 플랫폼 카페토크 운영업체 스몰블리츠가 발표한 최애 K-드라마 순위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스토리가 흥미롭고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일 스몰빌리지에 따르면 CJ E&M 드라마 도깨비는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몰빌리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카페토크에 접속해 10회 이상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은 일본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순위를 매겼습니다. 도깨비는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가자의 11.67%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응답해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드라마는 도깨비가 유일합니다. CJ E&M이 지난 2016년 K-콘텐츠 채널 TVN을 통해 방영한 도깨비는 독특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 흡입력이 강력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도깨비, 지은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애 이야기도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배우들의 대사 전달력이 뛰어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지난 2020년 TVN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앞서 지난 2019년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연주와 노래를 통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를 들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J E&M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눈물의 여왕은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공동 5위에는 CJ E&M 드라마 미생, 응답하라 1988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랭킹 탑5에 진입한 K-드라마 8개 가운데 ENA에서 지난 2022년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외한 7개 드라마가 CJ E&M 콘텐츠인 것입니다. CJ E&M 드라마가 연달아 일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현지 콘텐츠 시장 내 CJ E&M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CJ E&M 드라마 선적고 티어는 일본 OTT 플랫폼 뉴넥스트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한류 아시아 콘텐츠 시청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몰빌리지는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깨비는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마지막 회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마지막 회를 봐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도깨비 짱이었다. 이 드라마가 그냥 꿈같이 지나갔다. 아침에 이 방송을 보고 가족 모두가 오열했다. 제일 많이 운 건 신부 김고은이 죽는 장면. 엄청 재밌더라. 끝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최종회 안 보고 있음. 내 예상과는 다른 결말이네요. 좀 슬펐어요. 이제 볼 곳이 없어졌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멋진 드라마였어요. 최종회까지 엄청 울리더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도깨비 신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것도 간만이다. 스토리나 연기하는 게 다 내 스타일이야. 도깨비 끝나버렸네. 좋은 드라마였는데 허전하다. 그냥 이 드라마는 최고라는 표현밖에. 재밌죠?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주일씩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상 밖의 결말에 눈물 나더라. 재밌었음. 김고은의 울음이 날 울게 만든다. 정말 좋은 드라마야.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았다. 재방하면 또 봐야지. 당분간 도깨비 후유증에 시달릴 것 같다. 진심 추천할 수 있는 드라마. 마지막 회도 정말 좋았고 최고였다. 감사. 도깨비 마지막 회 스토리 좋았어요. 집 근처에 도깨비 관련 제품 파는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좋더라고요. 도깨비 촬영지에 가보고 싶네요. 그래도 도깨비는 안 죽어요. 인간이 아니라서 눈물 난다.
SK콘 부스에서 도깨비 포스터 받아왔어요. 운명의 목걸이 나도 갖고 싶어요. 도깨비 끝나고 무슨 낙으로 살지? 도깨비는 최고입니다. 아, 이 명작이 끝났네. 이 공허감. 울고 울고 또 울었네요. 깊이가 있었고 아름다웠다. 김고은처럼 되고 싶다. 역시 한밤중에 도깨비 보면서 하도 울었더니 눈이 팅팅 목소리까지 이상해졌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마음도 정화되고 꼭 봐야 됨. 마지막 회 아침나절부터 오열. 어젯밤에 울고 잤더니 눈이 탱탱 부어서 아이 메이크업도 못하고 나왔어요. 아, 정말 마음을 세탁한 것 같다. 오랜만에 걸작이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도깨비 마지막 회를 봤다. 아침부터 울었다. 최고였습니다. 꼭 본국에서도 방영한 도깨비 소환 스페셜도 방송해주세요. 마지막 회에서는 동욱이 짱 멋졌다. 도깨비가 끝나버려서 왠지 공허한 아침, 도깨비 후유증, 그래도 힘내서 일하러 나가자. 난 도깨비 OST 매일 듣고 있어요. 한동안은 도깨비 상실감에 힘들 것 같네요. 도깨비에 흥분돼서 잠이 안 온다. 밤중에 혼자 감동해서 쓸쓸히 울었네요. 한국 드라마 보고 운 건 처음이네요. 마지막 회도 최고였습니다. 죽도록 울었네요. 좋은 작품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엄마도 도깨비에 빠졌어요. 이건 내가 본 역대 드라마 중 최상이다. 의미 깊은 최종이었습니다. 보는 도중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정화된 것 같아요. 작가님, 당신은 신. 매주 도깨비 보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끝나버리네. 미남 공유, 이동욱, 육성재 다음 드라마도 기대할게요. 하도 울어서 너무 힘들어. 도깨비도 끝나고 내일부터 뭐에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이 K드라마는 5년만 늦게 나왔다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을 넘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반응을 보면 일본 시청자들이 왜 이 드라마를 1위 드라마로 선정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나의 아저씨, 동백꽃 필 무렵, 시그널 이 드라마들은 시기만 잘 탔다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쳤을 드라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드라마입니다. 앞으로도 도깨비 같은 명작들이 계속 제작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